안녕하세요. 예전 영상에서 학생들의 자리를 랜덤하게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구조를 가진 좌석표에서 학생들을 랜덤하게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은 22명이고요. 이런 식으로 책상을 배치해서 학생을 랜덤하게 배정해 보겠습니다. 좌석표에 학생 번호만 표시한다면 먼저 학생들의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옆에는 랜드 어레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랜덤한 난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랜덤한 값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번호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sort 함수 사용해서요. 데이터를 정렬할 범위는 여기 학생들의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이 범위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인수는 정렬의 기준인데 랜드 어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얻은 이 결과를 두 번째 인수에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관계없기 때문에 1을 입력하고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의 번호가 랜덤하게 배치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 좌석표에 입력된 번호는 학생의 번호를 입력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랜덤하게 정렬된 학생 번호에서 여기 좌석표에 입력된 숫자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자리는 랜덤하게 얻어진 데이터 범위에서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13이 입력된 자리에는 이 데이터 범위에서 13번째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여기 22가 입력된 자리에는 22번째 값을 가지고 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필요한 값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인덱스 함수를 사용할 것인데요.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인수에 데이터 범위를 입력해 줍니다. 지금 이 데이터 범위를 입력한 상태고요. 두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는 찾고자 하는 값이 위치한 행과 열의 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 범위에서 5행 6열에 위치한 값을 찾도록 입력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34라는 값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좌석표를 만들 때는요. 여기 랜덤하게 정렬된 학생들의 번호가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 범위가 되겠고요. 데이터 범위가 11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 번째 인수를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입력해보면 등호 입력하고 인덱스 함수,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범위를 변하지 않도록 고정해서 사용할 것인데요. 이 상태에서 F4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절대 참조라고 부르는 참조 방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행 번호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에 1만 입력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좌석표의 순번에 해당하는 1부터 22까지의 값은 꼭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입력한 것이니까 크게 신경 쓸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 오른쪽 자리는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모든 좌석에 대해서 이렇게 인덱스 함수를 사용하고 몇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인지 일일이 입력해주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모든 좌석에 대해서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서 각 순번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빈 셀 하나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연속해서 눌러보면 키를 누를 때마다 좌석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번호가 랜덤하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좌석 배치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를 조금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배열을 활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학생들의 번호가 1번부터 22번까지 있었기 때문에 시퀀스 함수를 사용해서 학생 수에 해당하는 20이 입력하고요. 그러면 22번까지 해당하는 학생 번호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한 난수를 만들기 위해서 랜드 어레이 함수 사용하고요. 엔터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sort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등호 입력하고 sort,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인데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범위에 해당하는 값들은 시퀀스 함수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수에 시퀀스 인수를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정렬 기준도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만들어준 랜드 어레이 함수를 직접 입력하고 세 번째 인수 1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 이 좌석표에는 제가 미리 인덱스 함수를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빈 셀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를 때마다 학생들의 번호가 랜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는 첫 번째 예시에서 보여드린 내용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 번째 예시에서는 sort 함수에 이 데이터 범위를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지워지게 되면 모든 결과가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두 번째 예시에서 sort 함수에
데이터 범위를 직접 입력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범위를 만들어준 배열 수식을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범위는 전혀 필요 없는 자료들이죠. 그래서 이 범위를 지우게 돼도 우리가 만든 좌석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물론 sort 함수를 사용한 이 데이터는 시트에 남게 되겠지만 혹시 이 전체도 시트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다면 여기 인덱스 함수를 사용할 때요. 이 첫 번째 인수가 sort 함수의 결과로 얻어진 데이터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복사해서요.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범위 대신 넣어주게 되면 붙여넣기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sort 함수의 결과도 시트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번 엔터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sort 함수로 얻어진 결과를 지워보면 다른 데이터는 모두 사라졌지만 범위 대신 수식을 입력한 이 첫 번째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죠. 이렇게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데이터 범위 대신 sort 함수를 직접 입력하게 되면 이런 보조 데이터 없이 깔끔한 좌석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좌석표에 학생 번호가 아닌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좌석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이렇게 학생 이름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옆에 정렬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렌더 어레이 함수를 사용했고 수식을 입력해 보면요. sort 함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 두 번째 인수는 정렬 기준이죠. 여기 렌더 어레이 함수로 얻어진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 세 번째 인수 1 입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석표가 학생들의 이름으로 표현되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배열을 이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등호 입력하고 sort 함수,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 범위는 이번에는 학생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위를 선택해 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인수 정렬 기준에는 렌더 어레이 함수를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 1 입력하고 엔터.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필요한 보조 데이터를 최소로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자리를 배치할 거냐면요. 눈이 안 좋아서 앞에 앉아야만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각 모둠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골고루 배치할 수도 있겠고요. 일부 학생들이 한 모둠에 집중되었을 때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학생들을 특정한 모둠에 배치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 5명의 학생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이어서 이렇게 각 모둠별로 한 명씩 배치한다고 가정하고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ort 함수에서 사용할 정렬 기준을 렌더 어레이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렌드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렌더 어레이 함수는 난수로 이루어진 배열을 반환해 주고요. 렌드 함수는 단순하게 하나의 난수만 만들어지는데요.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 입력하고 렌드 함수는 인수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난수가 만들어지고요. 이 수식을 전체 학생에 대해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수로 이루어진 범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상위 5명의 학생에게는 렌드 함수로 얻어진 결과에 1을 더하는 것입니다. 1을 더한 이 수식을 5명의 학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복사하고요. 이렇게 1을 더하고 나면 렌드 함수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 범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5명의 학생들은 다른 난수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큰 값의 난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난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이름을 정렬할 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5명은 언제나 상위 5번째 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배치할 자리표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부터 5번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배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명은 언제나 좌석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자리에서만 랜덤하게 배치되겠죠.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sort 함수 사용하고 첫 번째 인수는 이름이 입력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 두 번째 인수인 정렬 기준은 렌드 함수로 얻어진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고요. 세 번째 인수,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이 학생들이 가장 위에 배치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인수에 0을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 이제 결과를 보면 이 5명은 언제나 이렇게 상위 5번째 위치 안에서만 랜덤하게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1, 2, 3, 4, 5로 지정해 놓은 자리에서만 랜덤하게 자리가 지정되겠죠. 확인을 위해서 빈 셀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보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자리가 잘 배치되고 있죠.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 학생들의 모둠을 랜덤하게 구성할 때 그때는 by row 함수와
이름이 지정된 함수로 만들었던 랩칼 함수를 사용했었는데요. 당시 영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이름이 랜덤하게 배치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11개의 새로운 함수가 추가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개의 새로운 함수를 추가했는데요. 여기 보면 랩칼스와 랩로우즈란 함수가 정식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플래튼 함수의 상위 버전에 해당하는 toRow 함수와 toCal 함수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도 let 함수가 추가되었는데요. 람다 함수와 함께 이 let 함수의 추가로 인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함수는 이미 엑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엑셀 365 버전의 사용자에 한해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엑셀 양쪽에서 모두 동일하게 이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화되지 않은 좌석 배치에서 학생들을 랜덤하게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